2023년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해의 사회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벌어진 재난과 전쟁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무종교인이 종교에 갖는 호감도 조사에서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단체가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할렘 흑인 커뮤니티 나눔 사역을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교회 10곳에서 성도 478명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서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는 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세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쟁부터 전세 사기까지 가슴 아픈 소식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온 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2주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달 관악구 한 공원에서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흉악범죄를 모방하는 살인 예고글이 우후죽순 계속되자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도 큰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20대 초반 초임교사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 문제를 알리려 전국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교권보호 사법 마련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인근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선 오염수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겁니다. 방류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수산물 공포에 따라 안전성 점검을 강화했지만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올해 군산 새만금에서 열렸지만 폭염과 위생, 보건 등 준비가 미흡해 역대 최악의 잼버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조기 퇴소를 결정했고 태풍으로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리자 교계가 나서 잼버리 참가자 약 5천 명의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뒷수습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았듯 다가오는 2024년에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2023년은 유독 전 세계에 신음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 해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포탄과 거대한 재난 속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재난과 전쟁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까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구촌에는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6일 일어난 규모 7.8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한국교회는 발벗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긴급구호 모금을 펼쳐 지원금을 전달하고 현지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굿TV 특별취재팀과 함께 튀르키예에 갔던 한국교회 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은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튀르키 현장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그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힘써 돕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한 전쟁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10월부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지 악을 생각할 수 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에 전쟁이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바라는 기도회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었고 전쟁 반대 긴급기도 주간을 정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피해자들 민간인이기도 하고 여성,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하고 같이 행동해야겠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식들을 전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직접 느끼거든요. 한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와 세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멈추길,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정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돌아오길, 오늘도 전쟁이 멈추길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기독교에 느끼는 호감도 점수입니다. 타종교에 대한 호감도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선교적 효과 감소라는 교계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낮은 호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종교인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23점, 올해는 평균 20점으로 집계된 겁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타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호감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계 전문가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것과 동시에 다른 종교와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교회 내의 문화를 교회 밖에서도 이행하려는 일부 기독교인의 행동이 호감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소통 방식에만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액션이나 어떤 소통을 교회 밖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 쉽지 않는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에 예를 들면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행동이 호감도가 떨어진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인 불교와 천주교 신도들은 공공장소에서 종교 행동을 하는 일이 드물다고 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저조한 호감도는 선교의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문을 좁혀버린 거예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이에 교계 전문가는 호감도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타종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사회에서는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저조 현상이 비단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더 융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한인 사회는 타민족과 함께 사는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며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이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할렘 지역 빈곤 가정에 겨울용품 등을 전달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뉴욕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단체가 연말을 맞아 맨하탄 할렘 흑인 커뮤니티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뉴욕협의회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과 박면수 상임의장 등 임원들은 16일 맨하탄 132가 할렘 교회를 방문해 헨리 A. 벨린 목사에게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스카프, 모자, 장갑, 벨트, 손 세정제 등 $5만 상당의 겨울 용품 2천여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은 매년 할렘 지역에 따뜻한 우정과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주고 있는 한인사회와 뉴욕 민화협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25 참전 용사로서 한미 간 혈맹의 우정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The Korean people have been good Americans, and they have been good in their communities, and I only hope they could be more active. And we're thankful for the partnership that we continue to share. Pray to God will continue to bless all of you in your time and in your sharing in this season. 임마철 대표 상임의장은 타민족과의 적극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매년 연말이면 할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뜻깊고 또 우리 흑인 분들이 해피한 모습을 보면 저도 아주 즐겁고. 이날 뉴저지 노인상조회도 할렘 커뮤니티를 위해 쌀 25포대를 도네이션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타민족과 화합하지 않고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10곳 교회 성도 478명이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춘천 성광교회는 창립 70주년 기념 두 번째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총 348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했고 서산제일교회는 대림절을 맞아 진행한 생명 나눔 예배에서 성도 15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저 신일교회 등 많은 한국교회가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사랑의 불씨를 지핀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덕분에 세상이 한층 따스해졌다며 성도들의 따뜻한 참여와 기도가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완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제1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완주 고산 3기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완주군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한 소양교회 이재연 목사는 바라보면 벽이지만 밀고 가면 문이라며 위기의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완주군 기독교연합회는 3기교회 최기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도를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완주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외의 모든 임원들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신 회장은 칠곡군 기독교연합회와의 교류, 우상숭배의 문제 해결, 인권 이슈 해결 대책 등 2024년 사업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2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서울 성북구 모 공원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2001년 뮤지컬 로키 호러쇼로 데뷔한 이 씨는 드라마 하얀 거탑, 파스타, 나의 아저씨 등에 출연하며 정상급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8명은 모두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제재 물자 거래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이들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 입금, 싼 이자 등의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해왔습니다. 이들은 또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 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불법 광고를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저작권 강국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AI 산출물과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작업 개입이 없는 경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의 협상 중재국 이집트가 제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종전안을 더 확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전시 내각이 전날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밤 그보다 확대된 안보내각 회의가 열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되돌려받을 해법을, 영내에서는 전쟁 종식 해법을 찾으라는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논의가 한 발 더 진전된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 중재한 대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후 계획에서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28년 세계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현지 시간 26일 장기 전망을 담은 세계경제 리그테이블 2024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4년에서 2028년 GDP 성장률이 평균 2.2%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2018년 10위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AI 기술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명예교수 오런 에치오니는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정보의 쓰나미를 예상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이미지가 투표를 며칠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퍼질 경우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를 연구하는 펜실베니아대 공공정책센터는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도록 만들어진 콘텐츠를 마주하면 우리가 진화를 통해 다듬어온 모든 감각이 진짜 현실보다 조작된 것을 믿게 만드는 데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2024년은 미국 대선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에서 선거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신중국 건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탄생 기념일을 맞아 마오쩌둥 동지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우리가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자담회에서 마오쩌둥 동지는 위대한 혁명 지도자의 높은 정치적 선견지명, 확고한 혁명 신념 등 걸출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전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추대와 공경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마오쩌둥 기념당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고 영구 보존 처리된 기념관에 안치된 마오의 시신을 참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빙판길이 남아있어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여전히 많이 탁하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사 단계부터 대상자 정보가 유출되고 뚜렷한 물증 없이 일부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연예인 마약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도 무겁지만 안타까운 일을 예방하는 일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